자, 그러면 우리가 건설주에 대해서 한번 쭉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가 2015년도에 고점을 찍고 나서 코덱스 건설입니다. 종목 코드 117700입니다. 떨어졌다가 라운드 돌리고 들어 올려서 쌍봉에서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2020년에 급락을 했고요. 고점 3,500원대에서 1,200원까지 빠졌으니까 반토막 이상 떨어졌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풀리고 금리를 왕창 내리면서 야, 괜찮아. 우리가 돈 그냥 빌려줄 테니까 사업해가지고 성장하자. 트럼프 때 돈을 왕창 풀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급등을 하면서 다시 앞전 고점을 회복합니다. 이후에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수요가 없으니 빠졌고요. 다시 한번 기대감이 올랐고요. 빠졌고요. 전 여러분께 작년 12월 달에 뭐 얘기했냐면 선거가 시작된다. 그러면 정치인들 어느 쪽 정당에서 되더라도 분명히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할 거고 그러면 이 건설주가 특수를 누릴 거니까 반드시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건 어디까지였냐면 4,075원이 직전 고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올라오면은 하나, 둘, 세 번째 봉우리이기 때문에 3봉 맞고 죽을 거냐 돌파할 거냐 가서 보자. 일단 저 봉우리 근처까지 직전 고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말씀이었고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얘가 우리가 2,600원, 2,700원, 2,800원에 집중 매수했던 게 여기 4,000원 향해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빠르면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4,000원대를 찍을 거로 보여지는데 앞전 고점이 4,071원인데 얘를 돌파하느냐 한번 보시게요. 돌파한다면 건설주가 분노의 질주를 계속 하겠다는 뜻일 거고 돌파하지 못한다면 건설주 다 파는 타이밍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설주 언제 팔아야지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그중에 제가 개별 종목을 좀 선별하자면 첫 번째 현대건설입니다. 제가 작년 12월부터 현대건설 노래를 불렀던 거는 25,000원, 26,000원대에서 열심히 사라고 못 샀으면 27,000~28,000원이라도 사시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얘가 여기 36,000~37,000원 올라올 때 차익 실현했고요.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32,000원, 3,000원, 4,000원대 집중적으로 사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올라오면 지금 얼마예요? 62,800원까지 현재 종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에 사신 분은 더블이 넘었고 이 눌림목에 사신 분들도 이제 7만 원까지만 올라오면 2배 정도에 육박하게 됩니다. 자, 현대건설은 어떤 회사인가요? 옛날 고 정주영 명예회장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건설사로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회사이고요. 전 세계 어디를 다니면서 수많은 공사의 경험치를 쌓았던 곳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현대건설이 많이 올라갔던 건 원자력이죠. 지금 여러분 이제 대선 후보들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 걸 보실 텐데요. 어떤 정부에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정권에서는 원자력 에너지는 되게 위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하지 말고 풍력, 해상의 에너지를 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전에 문재인 정부 때를 바라보시면 해상과 풍력의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 대체하자고 해가지고 정말 대체가 됐나요? 그때 당시에 전기세 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되면서 다시 원자력은 클린 에너지로서 우리의 전력 수급을 계속 보완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에너지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기세는 오르지 않고 내렸고요. 지금 정부가 바뀌려고 하죠. 다음 주에 대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 또다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게 되면 원자력은 위험한 에너지고 저쪽 남도 지방에다가 해상 풍력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대체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토교통부와 원자력 에너지 그 사이트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실제 그 해상 풍력의 전력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수요의 10%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5%에서 10%밖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철에 이야기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따라서 원자력을 우리나라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별로 다 지원하지 않을 거고 현재 있는 것은 유지하지만 새로 만들어서 원자력으로 이 전력 수급을 대체하지 않을 거라고 유력 대선 후보는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건설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뭔지 아십니까?
글로벌 사회에서 유럽에서 중동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가 전기 수급을 할 수 없다라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원자력 원자로를 만들었던 경험이 많은 현대건설이 수주하면서 기하급수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러니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겁니다. 국내 기업의 대단한 이 기술을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거 필요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거 진짜 앞으로 되게 중요한 클린 에너지야. 이만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 여기다가 수주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대건설이 단순하게 건설사로만 놓고 봐도 요즘에 재건축과 재개발을 서울 시내의 주요 핵심지, 소위 말하는 강남, 송파, 용산, 성동구 이쪽 요 라인에서 마포 이쪽에서 여러분 바라보시면요. 현대건설이 제일 열심히 수주합니다. 수주율 최근에 2, 3년 내에 1등이에요. 최근 3년간 수주율, 재건축, 재개발 현장 내가 할 거야라고 결정한 걸로는 1등이거든요. 정말 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대건설의 성장성이 좋을 것이고 현대건설의 주가가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라 얘가 원픽입니다라고 무지하게 강조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현대건설은 얼마까지 바라볼까요? 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번 상승장의 직전 고점은 무조건 회복한다고 봅니다. 77,000원이 직전 고점이었거든요. 거기서 더 갈지 말지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여름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고 들면 9만원에서 10만원까지가 최종 목표가 될 것이고 만약 제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시세가 좀 약하게 선거 끝나고 나서 꺾인다라고 보면 한 77,000원에서 85,000원 사이를 고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시면 좋겠고 다만 가다가 밀리면요. 59,000원의 익절 관리 몽땅 다 하시겠습니다. 오케이? 예, 제가 2025년에 얘가 우량주고 대장주라고 무지하게 말씀드렸는데 하신 분이라면 축하드리고요. 못하신 분은 추격은 금지하겠습니다. 쌀 때 안 샀으면 비쌀 때 추격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삼성의 ENA입니다. 삼성이 별로 수주를 안 하고 별로 일을 안 했던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초에 여러분 이거 사라고 이야기할 때 12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온라인 특강할 때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건설주였는데 우리가 현대건설이 먼저 튀어 올라갔기 때문에 살 게 없는 분은 삼성 E&A 사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12월 말에 1월 초에 온라인 특강 때 말씀드렸고요. 갔다가 내려올 때 2월 말에 3월 초에 온라인 특강 때 이거 무지하게 말씀드렸고요. 다시 내려올 때 4월 초 온라인 특강 때 또 말씀드렸는데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얘는 현대건설급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의 상승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번 상승 올라올 때 한 26,000원에서 28,000원 정도면 만족하려고요. 그 정도 주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오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탈출하시고 차익 실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GS건설입니다. GS건설은 우리가 굉장히 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죠. 왜냐하면 순살자이라 그래가지고 철근이 없는 아파트를 지었던 건 참 충격적인 일이었는데요. 근데 GS건설 자이는요. 보시면 월봉 보시면 제일 힘이 없어요. 이때가 순살자이 문제 터지면서 56,000원짜리 회사가 15,000원까지 급락했습니다. 3분의 1 토막 났죠. 그때 제가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얘가 완전히 박살나는 건 아니야. 여기 코로나 때죠. 급락했다가 올라가고 다시 순살자이 이슈 터지면서 완전 박살나가지고 15,000원 밑에까지 떨어져서 이때 사라 노래를 불렀던 것이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얘가 성장성이 좋으냐라고 본다면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후속 주자로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GS건설이 이번에 올라온다고 하면 한 3만 원 언저리 오면 감사합니다. 28,000원, 3만 원 정도면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GS건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GS건설이 최근에 5년 이내에 지어놓은 신축 아파트 단지를 한번 대단지 2,000세대 이상 되는 데 한번 가보시면요. 조경을 끝내주게 잘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경을 예쁘게 하고 가장 센스 있게 만드는 회사가 GS건설입니다. 그래서 얘가 저력은 있는 회사고 지난번에 그 순살로 인해서 무너진 그 아파트에 대해서 GS건설이 책임지고 수천억을 물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재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를 지은 것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여기에 비중을 많이 실을 수는 없는 거고 신뢰가 한번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현대건설이 원픽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삼성 E&A 얘기할 때 살 만큼 사시라고 이야기 드려도 얘의 비중을 많이 실으라고 말씀 못 드렸던 이유이기도 한 거고요. 다음 대우건설 보겠습니다. 자, 대우건설도 보시게 되면 월봉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가
현대건설이 많이 가고 있는데 내가 따라가는 뒤따른 또 다른 테마로서 건설주가 움직일 때 우리가 대우건설과 GS건설이 후속 테마로 볼 수 있고 이번 섹터에서 아마 5천원에서 6천원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아직 내가 만약에 좀 많이 갖고 있다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실지언정 4,700원에서 5,000원까지 보시면 이번 여름 안쪽에 시세로 만족스럽지 않겠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